도레이 첨단 소재 2021년도 영업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8% 증가했습니다만 영업이익은 32% 감소했습니다. 이 회사를 분석하고서의 전체적인 느낌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는 투명하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도레이 첨단 소재는 그 세한과 일본 도레이 산업 간의 합작 투자에 의해 1999년 10월 15일에 설립되었다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품 소개를 보면은 필름, IT 소재, 탄소 섬유, 수처리 필터, 수지 케미칼, 그 다음에 원면, 원사, 스펀본드, 부직포, 메라 아라미드, 그 다음에 폴리에스터 수지, 뭐 이렇게 다양하게 그 제품들을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원가 손익으로서요, 그러니까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2조 3천억 원대를 달성해서 전년보다 매출은 18% 증가했습니다만은 매출 원가가 더 증가를 했고,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감소를 했고요. 판매 관리비는 14.2%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1999억 원, 2천억 원이네. 딱 반올림 하면은 23.1%가 감소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률로도 그 4.6% 하락을 했습니다. 원가 생산성도 당연히 떨어졌죠. 0.06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매출 원가라고 하는 것은 원가 회계에서 기초재고 더하기 총제조 비용 빼기 기말재고가 되는데, 분석의 키포인트는 재고 범위 기준이 우선 그 투명하냐 여부가 1차 관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루프트 회계로서 그 매출은 뭐 같습니다만은 매출 재료비가 30.5%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스루프트율은 6%가 하락을 했고요. 운영 비용은 17.3%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은 0.2포인트나 하락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839억 원으로서 32% 감소했습니다. 거기다가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160억 원이 적은 수치인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곳에 쌓인다는 말씀을 그 화두를 좀 던지면서, 이 회사는 요즘에 뭐 비상장 기업입니다만은 여기도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재고 흐름을 도입해야 한다, 라고 저는 계속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양식대로 그 내부 회계 관리 감사를 하는 분들이 이렇게 그 입고 출고 금액, 그 다음에 폐기, 타기정 대체, 그래서 출고계, 여기에 그 재고는 평가 손실이나 환입액이 가감된 금액으로, 장부 금액으로 표준으로 잡습니다. 이런 정도 해가지고 제조업체에서 내부 회계 관리 제도가 이것을 점검해 낸다면은 내부 회계 관리 제도 한 50% 이상, 50% 이상은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그 점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들이 이제 그 재무 분야 쪽을 그 검증해 보는 것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 그러면은 매출 채권을 좀 맞춰본다든지, 또 매입 채무를 또 맞춰본다든지, 이런 거에다가 그건 영업 부분에 해당하겠습니다만, 재무 부분 쪽에서는 그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도 물론 재무 그 포괄적으로는 그 재무 쪽으로 좀 볼 수 있는 그 분야이기도 하겠어요.
그런 쪽도 그 점검은 또 추가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금융자산 정도를 또 맞춰보는 그런 내부 회계 관리 점검 제도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 제조업체에서는 그 이 재고 자산을 확실히 그 내부 점검에서 투명하다라는 것을 스스로들 좀 점검해 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어,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641억 원이 증가한 것이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는 거고요. 반대로 전년도에는 그 381억 원이 감소를 했는데, 이럴 경우는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스루풋 영업이익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표시는 안 했습니다만은, 이 제가 그 화폐 단위로 쓰질 않았습니다. 여기 한 군데만 이렇게 그 쓴 게 있는데요. 에, 뭐 재고자산 투명이라든가 뭐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보는 사람들이 뭐 적겠죠, 상대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를 그 문자 속성으로 입력을 해가지고 재무제표 자체를 어, 이것을 산출하기 위해서 제가 일일이 100만 원 단위로 재입력했다는 것을 좀 남기기 위해서 하는데, 요거는 좀 도레이 물산이 아니고 도레이 첨단 소재가 좀 개선해야 될,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회사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손상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도 공시가 돼가지고 A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매출원가 투명성의 그 가장 키포인트의 그 첫째 관문이라고 했는데, 요거를 2단계, 3단계에서 확인해 보는 거로 하고요. 원재료의 사용 및 상품 매입액이라고 해서 회사가 표시했습니다. 54.9%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CSM 매출원가 재료비는 37.4%가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13.2%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공 비율은 51%에서 43%, 거의 얼마죠? 그러면, 그 7%인가요? 그렇죠? 7% 아니 8%, 8%가 떨어진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49에서, 그러니까 그렇죠. 8%가. 이렇게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다. 이렇게 이제 스루풋 회계에서도 그렇게 추정이 되고,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그 다음에 이 제조 비용 중에 가공 비율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양쪽 다 그렇게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고 추정이 됩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비용의 성격적 분류가 아니고 총 제조 비용,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 비용 중에서 주요 비용으로서 인건비가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보고에서는 인원수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잡코리아 자료에 나와 있는 2,4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인원수는 변동이 없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한 7,950만 원, 한 8천만 원 선. 2022년도에는 뭐 8천만 원은 뭐 의당 좀 넘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요거 밑에 거는 잘못됐습니다. 요건 분기할 때 그냥 곱하기 2 해가지고 하는데, 요걸 또 제가 안 지웠군요. 연간 거를 하다가. 요거는 이제 제가 또 에러를 냈습니다. 지불 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외주 가공비 성격 같진 않아요. 지불이라는 용어는 사실 일본식 표현이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급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쓰고 있죠. 근데 옛날에 우리 젊었을 때 조직 생활 시작할 때는 항상 지불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 월급을 지불한다, 뭐 현금을 지불한다 그랬는데, 요즘은 그것을 어떤 용어를 써도 그만일 텐데,
외색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지불을 지급으로 그렇게 용어들을 바꾼 거로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PQ 총 제조 비용에서의 그 차이가 바로 그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과 그다음에 그 비성분에서 재고 자산의 변동액의 차이가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비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뭐 크게 이 말하자면은 원재료 제공품 미착품 뭐 이런 걸 포함해서 미착품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재고 자산을 비성분의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로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전체 재고자산으로 검증은 되나 총제조 비용의 개입이 발생하죠. 이대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은 156억만큼 그 매출원가를 줄여서 매출이익이 더 나오게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는 일치를 합니다.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이 726억 원이 나갔는데 재고는 798억 원이 증가를 해서 71억 원의 돈이 그 재고가 어디선가 늘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그 SK 케미칼이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복합 소재를 팔았다 하는 그런 거는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2021년도에 복합 소재 사업부를 SK 케미칼이 도레이 첨단 소재한테 매각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거기에서 이 인수하면서 받은 재고가 71억 5,400만 원이 돼서 그거를 감안하면은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2단계, 3단계에서도 패스가 되기 때문에 일단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는 투명하다고 가정할 수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부터 좀 읽어볼게요. WCI 회전율 상승은 원재료 가격의 하락으로 추정하나 분석 추정과는 반대 추정이란 모순이 생깁니다. 판매 가격은 원재료 상승률보다 낮게 인상되었다고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회사는 이렇게 그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분석 경험상 세우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가 나름대로 맞았기 때문에 반증을 위해서는 필히 존재할 다른 결과를 예측해야만 됩니다. 그걸 찾아내야 도레이 첨단 소재가 근본적으로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투명하다는 게 인정이 되겠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는 외부에서 금액으로 뿐이 모르는데 수량으로 재고 회전율을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 수량상으로는 재고 회전율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면은 수량상으로는 증가를 했을까요? 아니 줄었을까요? 그거를 결국은 실질적으로 그 수량으로 해보지 않고서는 확인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이 추정이 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 제품 가격 변동 압박률이라는 용어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하도 그 작년부터 인플레이션 뭐 이런 압박들이 그 전 세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재료비가 이제 매우 중요해졌다. 이런 그 가격 그 상승 그런 데이터들을 공시를 해야 되는데 그 비상장 기업들은 그 의무가 없거든요. 그 재료 비율을 곱하면은 상승 압박률로 나와서 이 가격 인상률의 요인은 몇 프로 나오는데 실제 제품 가격은 얼마밖에 인상을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반증 확인은 사실 접근 불가능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투명하다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는 할 수 없지만은 투명하다고 가정은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1년도 실적을 토대로 2022년도 매출을 예상해 보면은 3조 1천억 정도 하지 않겠냐. 이 경우에 우선은 판매관리비가 10% 증가한다고 가정했고요. 영업이익은 그대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이 매출원가가 2조 7천억 원인데요. 이것은 이제 여기서부터 생산재료비 50% 증가할 거고, 그 다음에 가공비는 15% 증가할 거다. 이렇게 가정을 했는데, 실적 베이스로 그렇게 예측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고가 10% 증가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실적은 156억 원의 차이가 있죠. 요런 차이만큼 오차가 있는 그런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원 단위로 뭐 어떤 이 톤당 단가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이 건당 견적이라고 봐서 313만 2천 원짜리 견적을 냈는데 310만 원에 계약이 됐다. 그러면은 남는 게 예상하는 것보다 약간 적게 이익이 나는데 그나마 그것도 이 깎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것은 재고가 10%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스루프 쪽에서 손익분기점으로 접근을 하면은 운영비용이 10% 증가한다고 봤고요. 이 영업이익은 그대로라고 했을 때 매출액,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한 2조 5천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달성해야 똔똔이다. 수지가 그때 제로다. 그 정도 작년 실적 정도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견적서를 이거는 한 300만 원에 가감 없이 나온 데이터들 가지고 하면은 300만 원의 견적을 이렇게 낼 수 있겠다. 그러면은 원가 회계보다는 10만 원 싸게 이렇게 판매를 해 줘야 될 겁니다. 원가 회계보다 판매 가격을 싸게 인상해도 재고 회전율 상승을 달성한다면 충분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연간 실적 대비 8.9% 거의 9% 이 재고 회전율을 증분을 시키는 걸 달성을 한다면은 매출은 350만 원 선의 판매 효과가 일어나 가지고 영업이익이 60만 원대 계획 대비보다는 55%더 영업이익을 낼 수 있겠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예측한 이 금액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근접했는지 확인하려고 그러면은 한 6개월 이상 기다려야 되겠죠. 2022년 말 실적이 또 공시가 되려면 또 3개월 정도 또 걸리니까 나중에라도 한 6개월 후에도 도레이 첨단 소재를 만약 제가 분석해 볼 경우가 있을 때 재고 회전율을 올렸다면은 3조 5천억 할 거고 재고 회전율을 그대로 간다면은 한 3조 원 정도 할 것이다. 요 예측이 얼마나 맞아 떨어질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측이 맞아 떨어지면은 이제 제가 좀 솔직히 유명세를 좀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한번 계속 해보죠.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